미얀마 반군 투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잊혀졌던 이 투쟁이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군부가 벌인 잔혹한 고문의 흔적인 낯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반군부 세력들은 UN 평화유지군의 개입을 요청하며 특히 한국군이 미얀마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길 바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UN 질서유지 군 평화유지군으로서 미얀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한국의 미얀마 개입에 방해를 놓으며 자위대가 더 평화유지에 적합하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죠. 과거와 달라진 한국의 놀라운 위상과 미얀마의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묵직한 무게의 쌀을 젊어든 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 머물며 가족을 도와주었던 분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이는 쌀을 담아 마을 밖으로 나갔는데요. 쌀은 다소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아저씨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 기대한 아이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할 생각에 기뻤죠. 그러나 아이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의 앞을 막은 일군의 무리들이 곤봉을 치켜들며 아이를 포위했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아이는 이들 무리에게 끌려갔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에 위치한 만달레이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모헤론. 잡혀간 아이의 소식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은 다급하게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라진 아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아이가 돌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피멍의 흔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폭력의 흔적이 가득했죠. 이날 아이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잡혀갔습니다. 모두 같은 혐의로 잡혀간 것인데요. 미얀마 군부 저항 세력인 시민방위군 PDF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조차도 협력자라는 명목하에 고문을 가했죠.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국제 시민단체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는 분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상황에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결국 이들은 현재 군부가 벌이고 있는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고문행위로 고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고발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와 관련해 국외 사법당국에 제기된 첫 고발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죠. 터키의 소장을 제출한 이들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는 터키는 UN 고문방지 협약국인 만큼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고문을 자행한 이들은 물론 군부 장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들만이 아니라 UN 인권이사회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파악한 미얀마의 실태는 참혹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어린이를 포함한 325명의 군사위원회 군대에 의해 고문을 받거나 삶을 달리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들은 모두 한 곳에 수용되어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모헤론을 비롯해 정부에 반하는 이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한 곳. 예치아인 신문센터는 반인권 행위가 자행되는 장소입니다. 반군부 저항을 이끌고 있는 민족주의 민주동맹 NLD의 지도자 모니와 아웅신도 이 센터에서 구금되었다가 생을 떠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이곳은 독재를 증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은 뿌리 깊은 군부 독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자 돌연 군부 독재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치 여사를 구금했죠. 이에 촉발된 미얀마 전역은 군부 축출을 위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불과톨 소방차 물줄기가 어지러인 미얀마 거리를 점령했죠. 시민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미얀마의 상황을 알렸는데요. 특히 미얀마인들이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가 하면 K-팝을 사용해 민주시위를 이끄는 일들이 있었죠. 과거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던 국가인 한국은 세계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국가로 미얀마인들은 한국을 본받아 민주화를 성공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죠. 한국도 이에 화답하며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 지원 물자는 물론이고 미얀마 군부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기업에게
경고를 보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정도로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했죠. 하지만 국제적인 협조하에서 이뤄졌던 일이었고 한국이 직접 군사를 보내 미얀마 내부 상황을 정리하거나 민주화, 세력을 위해 본격적인 운동을 개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군부의 고문과 학대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늘어나자 유엔에서 한국을 아시아 평화유지군 질서유지군으로 임명 미얀마 사태에 힘을 보탤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죠.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창설해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이들을 파견 혼란한 정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여러 국가에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를 겪었던 한국은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기에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2년 만에 한국은 소말리아의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록수 부대가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유지 및 재건 활동에 힘을 썼죠. 레바논과 남수단, 수단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등 평화유지군의 본분을 수행하면서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국군이 가는 곳들은 모두 한국군의 성실하면서 친절한 모습에 매료되었죠. 작년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1억 3,600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 세계 10대 공여국에 해당하는 규모로 평화유지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면서 유엔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들었죠. 미얀마 역시 군부 독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얀마도 평화유지군을 보내 군부의 만행을 단속해주길 바랬죠. 특히 한국군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미얀마는 원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로 창설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이를 강력히 주장했죠. 10월 피해 의지는 군부를 대신할 미얀마의 정통정부라 본인 조직을 칭하며 소수민족 출신 의사인 사사시를 유엔 특사로 보냈죠. 그는 미얀마의 현실을 고발하며 한국군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제발 미얀마에 들어와 질서를 바로잡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책임을 꼬집으며 유엔에 가입된 국가인 미얀마는 유엔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죠. 세계 곳곳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선의와 화합의 노력은 미얀마인들도 익히 잘 알고 있다며 유엔 평화유지군은 하루라도 빨리 미얀마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불행히도 그의 외침은 허무한 메아리만 남겼습니다. 이후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심이 넘어가자 유엔에서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미얀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한국 역시 군대를 보내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아세안 특사 미얀마 사태 해결 낙관론 진전 기대. 최근 현지 방문해 군정 지도자 만나고 폭력 분쟁 멈추는 방법 알게 돼 군정 지도자들 평화적 해결 의지 없어. 비관론도. 하지만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 국제공동성명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서명하며 미얀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반기문 미얀마의 보호 책임 REP 발동 심각히 고려해요. 미얀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보호 책임의 원칙 REP를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나설 정도였죠. 결국 터키 법원에 들어간 고발이 국제 여론을 움직인 것입니다. 한국은 즉각 유엔의 부름에 군대를 편성해 평화유지군을 결성 미얀마에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로 결정하며 시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모습과 달리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태도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미얀마 평화유지에 일본 자위대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죠. 한국이 미얀마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지켜볼 수 없다는 계산이 있기에 일본 자위대가 유엔의 이름을 달고 미얀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사인 이시칸의 기미히로는 노골적으로 한국 평화유지군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 일본 자위대의 활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거짓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미얀마 군부 세력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미얀마 반군부 세력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죠. 미얀마 사태가 벌어졌던 작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미얀마군을 위탁받아 군사 및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이들 후보생들이 일본을 방문해 교류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일본 쿠데타 뒤에도 미얀마군 초청에 군사교육 계속했다. 일본 정부선 끊어내는 것? 현명하지 못해 전문가 미얀마 민주주의 국민 우선 생각해요.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지리적 중요성을 눈여겨보고 미얀마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미얀마와 지금까지 손을 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고 밝히며 미얀마 군부 세력과 인연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죠.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10개 이상 되는 일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깊은 연관을 가지며 이들에게 자금까지 빌려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일본이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자위대를 파견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얀마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에 이를 걱정해서 내뱉은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반군 세력들은 한국군의 참여에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조만간 미얀마 땅을 밟는다고 하자 한국은 의리를 지키는 국가라며 민주화에 성지인 한국에 감사 인사를 보냈죠. 만행을 저지르며 인권을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 한국이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면 과연 이들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선진국으로서 그 모습을 다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